승무패 28회차 현미경부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레알 마드리드와 헤타페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패로 지으면서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만 가져가실 분들은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부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번부터 7번 1부 분석을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빠르게 넘어가서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가 다가오는 챔피언스 리그 4강 맨시티와의 원정 2차전을 앞두고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가동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미 라리가 우승 경쟁이 사실상 바르셀로나의 우승으로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입장으로서는 맨시티와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맨시티전을 앞두고 헤타페전에 이 주전 선수들을 기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안첼로티 감독이고, 제가 현지 언론의 보도를 몇 개 찾아보니까 안첼로티 감독이 헤타페전에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예고를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백업 자원들이 대다수 나설 가능성이 높은 레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레알의 백업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좋지 못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알의 백업 공격 자원 중에서 그나마 믿을만한 자원이 이 아센시오 선수 정도인데, 아센시오 역시 최근에 4경기에서 공격 포인트가 없는 상황이고, 에당 아자르나 마리아노 디아즈, 백업 신의 공격수 알바로 로드리게스 같은 선수들은 확실히 무게감이 떨어지는 공격 자원이기 때문에 레알이 작정하고 맨시티전을 대비해서 주전자원들을 모두 뺄 경우에는 제 아무리 헤타페라고 할지라도 헤타페에게 발목이 잡히는 상황이 충분히 나올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르달라스 감독이 돌아왔는데, 보르달라스 감독이 다시 부임한 이후에 2경기에서 1승 1패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르달라스 감독이 과거에 냅다페, 거친 축구로 유명한 감독이었는데, 직전 셀타비고전에서도 무려 옐로 카드를 7장이나 받으면서 헤타페가 과거의 보르달라스 감독 특유의 냅다페 축구를 여지없이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셀타비고전에서 에이스 공격수 에네스 위날 선수가 후반전에 추가 시간 옐로카드를 받으면서 이번 레알 원정에 결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뼈아픈 전력 누수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헤타페 입장으로서는 이번 경기 주심이 라리가에서 레드카드를 가장 적게 꺼낸 주심이 심판을 보기 때문에 이 보르달라스 특유의 냅다페 축구에게는 굉장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보르달라스 감독이 과거의 2021 시즌에 홈 경기에서 헤타페를 이끌고 레알을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거뒀던 좋은 기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레알이 맨시티와의 챔피언스 리그를 앞두고 대대적인 로테이션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미 라리가 우승 경쟁이 끝난 시점에서 리그 경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점, 반대로 헤타페는 치열한 강등권 경쟁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어디로 튀어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헤타페의 최다 득점 공격수인 이 위날 선수가 이번 경기 출전이 됐더라면 과감하게 승패로만 가르고 싶은 경기인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헤타페의 위날 선수가 직전 셀타비고전에서 추가 시간의 경고를 받으면서 이번 경기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헤타페도 위날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굉장히 득점력이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이 무승부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서 8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으면서 투폴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RC 셀타비고와 발렌시아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의 발렌시아 역배 사이드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셀타비고도 현재 1부 리그 잔류를 확정한 상황이 아니고 발렌시아는 현재 강등권 헤타페와 승점이 동률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동기부여가 충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라리가 세트피스 실점 통계인데 셀타비고가 세트피스 실점이 12골로 두 번째로 많은 팀이고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도 세트피스 실점이 10골로 세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세트피스 공격력은 세트피스로 8골을 넣고 있는 발렌시아가 세트피스 득점이 3골로 라리가 꼴찌인 셀타비고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만한 팀은 발렌시아 쪽이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셀타비고가 설상가상으로 이번 경기에는 중앙수비수 아이두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는데 이 아이두 선수가 올 시즌 리그에서 3골을 넣었는데 그 3골이 모두 헤딩 뚝배기 득점이었을 정도로 수비 쪽에서 헤딩 능력이 가장 뛰어난 아이두 선수가 빠지는 셀타비고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세트피스 공격력과 수비력이 떨어지는 셀타비고가 아이두까지 빠지게 된다면 상당히 수비적인 약점이 드러날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왼쪽 측면 수비수인 하비갈란 선수 역시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는데 이 하비갈란 선수의 공백이 굉장히 큰 것이 하비갈란이 특유의 드리블을 통한 전진과 운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왼쪽 측면 공격력도 상당히 떨어질 수 있는 이 셀타비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발렌시아가 셀타비고와 만나면 굉장히 강했던 모습이 있는데 발렌시아가 셀타비고를 상대로 최근에 4연승의 상승세가 있기 때문에 압도적인 천적 면모까지 고려한다면 발렌시아가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셀타비고가 주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포 공격수들의 골 감각이 떨어져 있다는 점인데 에이스 공격수 아스파스 같은 경우에는 3월 A매치 차출 이후에 리그 7경기 무득점에 빠져 있고 또 다른 주포 오자원인 미드필더 베이가 선수 역시 리그 6경기 무득점에 빠져 있는 셀타비고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격력이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발렌시아는 에이스 측면 자원인 사무엘 리노 선수가 리그 4경기 3골로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도 발렌시아가 해볼 만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로 가는 이유는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원정에서 성적이 매우 떨어지는 팀이고 최근에 꼴찌 팀인 엘체 원정 승리를 제외하면은 리그 원정 11경기에서 2무 9패로 원정 승리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발렌시아의 원정 기복까지 고려한다면 단통 픽으로는 무승부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9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셀타비고의 수비적인 전력 누수와 공격 상황에서 득점력이 떨어져 있다는 점 그리고 발렌시아가 천적 면모가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서 발렌시아의 승리까지 투폴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브랜트포드와 웨스트햄의 경기인데 브랜트포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직전 알크마르와의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4강 홈경기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둔 웨스트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주축 선수들 대부분 풀타임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심한 웨스트햄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브랜트포드 원정에서 로테이션이 가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랜트포드전 이후에 4일 뒤에 네덜란드 알크마르 원정을 떠나야 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로테이션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물론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프리미어리그 1부 리그 잔류를 확정한 상황은 아니지만
현재 3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강등권과의 승점 차이가 7점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웨스트햄이 남은 리그 3경기 중에서 2경기가 다름 아닌 강등권 팀인 18위 리즈, 19위 레스터와 맞대결을 펼치기 때문에 이들과 최소 비기기만 해도 잔류는 거의 확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웨스트햄이 브랜트포드 원정에서 로테이션을 가동을 한다면 브랜트포드 쪽이 보다 우세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산술적으로 유럽 대항전 티켓 경쟁이 가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만 10위권 내 순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승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웨스트햄과의 FA컵 홈 경기에서는 0대1로 패배를 당했지만 당시에 주포 공격수 아이반 토니 선수가 결장이 됐었던 브랜트포드이고, 이 토니 선수 외에도 대부분의 주전 자원들을 뺐었던 브랜트포드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전 자원들이 모두 출전을 했을 때 브랜트포드가 최근에 웨스트햄 상대로 리그 3연승을 거두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천정면모를 보여줄 만한 브랜트포드이고, 특히나 브랜트포드의 에이스 아이반 토니 선수가 이 웨스트햄 상대로 리그 2경기에서 2골 2도움의 킬러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토니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토니 선수의 최근의 8경기 기록인데 퐁당퐁당으로 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전 경기 무득점에 그쳤던 토니라는 점에서 이번 경기도 퐁당퐁당 패턴이 유지가 된다면 홈 경기에서 득점포를 가동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팀 모두 제공권과 세트피스 한 방이 강력하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력은 근소하게 브랜트포드가 더 뛰어난 상황이고,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유럽 대항전 이후에 치른 프리미어리그 경기 성적이 4승 3무 4패로 승률이 40%가 안 되기 때문에 확실히 로테이션을 가동을 함에 있어서 경기력이 기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스트햄의 로테이션 정도에 따라서 브랜트포드의 승무 사이드가 유리해 보이는 매치이고, 이 브랜트포드의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4번의 무승부로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이 바로 브랜트포드라는 점에서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브랜트포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엘체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인데 엘체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미 남은 리그 5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라리가 꼴찌와 2부 리그 강등이 확정이 된 엘체이기 때문에 의욕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홈팬들 앞에서 유종의미라는 동기부여가 조금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현재 라리가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어느덧 레알 마드리드를 제치고 리그 2위를 탈환을 했기 때문에 2위 사수라는 나름의 동기부여가 있는 아틀레티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틀레티코가 최근에 공격 원투펀치 그리즈만 선수와 모라타 선수의 골 감각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물론 아틀레티코가 주전 골키퍼 오블락 선수와 수비수 사비치 같이 핵심 수비 자원들이 빠져 있지만 이들이 빠진 경기에서도 변함없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엘체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엘체를 상대로 최근에 아틀레티코가 상대 전적 10경기 9승 1무의 압도적인 우위가 있기 때문에 이미 2부 리그 강등과 꼴찌가 확정이 된 엘체가 2등 사수라는 나름의 동기부여가 있는 아틀레티코를 상대로 드라마를 만들어내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아틀레티코가 라리가 17경기에서 13승 3무 1패 호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엘체의 패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11번 경기는 엘체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아스날 대 브라이튼의 경기인데 아스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과감하게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직전 에버튼과의 홈 경기에서 충격적인 1대5 대패를 당했던 브라이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한폴만패 분석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공격 전개 시에 측면 수비수들을 깊숙하게 전진을 시키면서 라인 자체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문제는 공격이 끊긴 다음에는 이렇게 광활한 수비 뒷공간을 노출을 하면서 상대의 빠른 역습의 취약점을 드러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버튼 역시 선수비 후 역습으로 브라이튼에게 5골을 뽑아내면서 승리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튼 원정에서 4대2 승리를 거뒀을 때 이렇게 브라이튼의 수비 뒷공간을 효율적인 역습으로 공략을 하면서 쐐기골을 만들어냈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아스날이 역습으로 재미를 보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스날이 프리미어리그 역습 득점이 4골로 네 번째로 많은 팀이고, 직전 1차전 맞대결에서 브라이튼이 오히려 아스날보다 점유율을 2배 이상 더 많이 가져가면서 70% 가까운 점유율을 가져갔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만약에 아스날 원정에서도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할 경우에는 아스날이 의도적으로 점유율을 조금 낮추면서 이렇게 브라이튼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는 모습도 충분히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중앙 수비수 살리바 선수가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으면서 실점이 늘어난 부분이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브라이튼과의 맞대결에서 이 살리바 선수가 치명적인 미스를 범하면서 실점의 빌미를 제공을 했었던 안 좋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살리바 선수가 빠지는 것은 그렇게까지 큰 공백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아스날이 중앙 수비수 키비오르라는 선수가 첼시와 뉴캐슬전에서 연속으로 선발 출전을 했는데, 이 강팀들과의 경기에서도 키비오르 선수가 안정적인 수비 능력을 보여주면서 이 승리를 견인을 했기 때문에 살리바 선수의 공백을 이 키비오르 선수가 충분히 메워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왼쪽 측면 자원 미토마 카오루 선수가 모든 대회 7경기에서 공격 포인트가 없으면서 다소 주춤하고 있고, 핵심 오른쪽 측면 자원인 솔리 마치 선수가 직전 에버튼전에서 햄스트링 부상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전력 누수가 예상이 되는 브라이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부상 중이었던 최전방 공격수 에반 퍼거슨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했고, 이 퍼거슨 선수가 지난 아스날과의 맞대결에서 득점을 기록을 했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솔리마치 선수까지 깜짝 복귀가 된다면 브라이튼도 충분히 저력을 보여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스날 역시 지난 브라이튼과의 맞대결에서 부상으로 결장이 됐었던 주전 공격수 제주수 선수가 최근에 정상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 역시 아스날에게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아스날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독식픽으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바야돌리드 대 세비야의 경기인데 바야돌리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사실상 라리가 1부 리그 잔류에 성공한 세비야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유벤투스와의 유로파리그 4강 2차전 홈 경기를 위해서 이번 바야돌리드 원정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세비야가 로테이션을 가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바야돌리드 선수단과의 전체적인 퀄리티를 비교를 해봤을 때 백업 자원들도 별로 밀릴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세비야가 유럽 대항전 직후에 치른 라리가 경기 성적이 5승 3무 3패로 비교적 굉장히 좋았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효율적으로 로테이션을 돌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강등권과의 승점차가 1점으로 치열한 강등권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경기 승점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라리가 홈 어드밴티지 홈발 랭킹인데 바야돌리드가 라리가에서 두 번째로 홈발을 많이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홈에서만큼은 경기력과 성적이 급상승이 되는 바야돌리드이기 때문에 충분히 홈발을 받을 만한 바야돌리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 세비야와의 맞대결이 4연속으로 1대1 무승부가 나왔던 만큼 바야돌리드가 은근히 세비야를 상대로 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최근에 양팀의 맞대결 흐름인데, 직전 맞대결에서 양팀이 사이좋게 한 명씩 퇴장을 당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레드카드 변수가 조금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라리가에서 레드카드가 무려 11번으로 세 번째로 많은 레드카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만약에 레드카드를 받게 된다면 바야돌리드가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경기 주심을 제가 찾아봤는데 아리아스라는 주심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라리가에서 레드카드가 10번으로 두 번째로 많이 레드카드를 발급한 심판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퇴장자가 많은 세비야가 직전 경기에서도 맞대결 퇴장이 나왔었기 때문에 또다시 퇴장을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레드카드가 5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세비야보다는 훨씬 적은 레드카드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맞대결 5연속으로 무승부가 나오는 것이 힘들다고 본다면 체력적인 우위와 기본적인 홈발을 받는 바야돌리드가 근소하게 우세한 경기를 할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3번 경기는 바야돌리드의 강등 버프를 믿으면서 바야돌리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구석 마지막 경기는 14번 경기로 들어온 에스파뇰 대 바르셀로나의 까탈루냐 더비입니다. 저는 무패 투폴로 가면서 2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레드카드가 상당한 변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까탈루냐 더비답게 두 팀이 최근 만나기만 하면 퇴장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바르셀로나 대 에스파뇰의 까탈루냐 더비 최근 5경기 흐름인데, 이 5경기에서 무려 4경기에서 퇴장자가 속출이 됐었던 매치업이고,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도 양 팀이 사이좋게 퇴장자가 나왔었기 때문에 확실히 까탈루냐 더비는 굉장히 거친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까탈루냐 더비 주심을 보는 심판은 레드카드가 라리가에서 4번째로 많은 심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리가에서 레드카드 발급 횟수가 7번이기 때문에 가장 적게 레드카드를 뽑은 심판이 2번인 것을 고려를 하면 7번의 이 심판은 레드카드를 그리 적게 뽑는 심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맞대결 자체도 2연속으로 무승부가 나왔을 정도로 까탈루냐 더비가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최근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라리가 세트피스 실점 통계인데,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17골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하고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상황에서 기대 득점이 11.33골로 굉장히 높은 것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은 6골만 세트피스로 넣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골 결정력이 바르셀로나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세트피스 수비의 약점이 있는 에스파뇰로서는 굉장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바르셀로나가 원정 경기에서는 경기력 기복이 굉장히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이 최근 바르셀로나의 원정 5경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정 5경기에서 2승 1무 2패의 기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2경기만 놓고 보면은 헤타페 원정에서 0대0 무승부, 라요 원정에서는 1대2로 패배를 당하면서 체급이 낮은 팀들을 상대로는 원정에서도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 바르셀로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바르셀로나가 꼴찌 엘체 원정 4대0 대승을 제외하면 최근에 원정 4경기에서 단 2골에 그쳤을 정도로 원정에서 공격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이 직전 오사수나와의 홈 경기에서도 오사수나가 일찌감치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우위를 점했었던 바르셀로나이지만 골 결정력에 난조를 겪으면서 후반 막판에 결승골을 가까스로 넣으면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최근에 떨어져 있는 공격력과 에스파뇰과의 끈적한 최근의 무승부 상성, 에스파뇰의 최다 무자비 2등 면모까지 고려를 한다면 카탈루냐 더비의 변수까지 고려했을 때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 10경기에서 1승 1무 8패 굉장히 하락세에 빠져 있지만 최근 홈 경기만 놓고 보면은 홈에서 2경기 1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퇴장 변수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는 최소한의 무승부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4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현미경 분석 1과 2부 승무패 28회차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